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번 시간에는 3D 프린터에 관련한 기초적인 내용을 한번 배워보았고요. 알아보았죠. 그다음 이번 주는 3D 프린팅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했던, 가장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이야기했던 3D 프린팅 모델링에 관련된 수업을 할 거고요. 실제로 가장 기본적인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 보편적으로 활용되는 소프트웨어를 활용해서 실제로 우리가 모델링을 할 때 이제 어떻게 작업을 진행하게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활용할 소프트웨어는 팅커캐드라는 소프트웨어고요. 실제로 컴퓨터에 설치할 필요 없이 클라우드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크롬이나 익스플로러 이용해서 그냥 들어가서 가입만 하고 로그인만 하면 바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활용하는 기본적인 어떤 방법과 이 안에 소프트웨어가 구성되어 있는 기본적인 UI 정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3D 모델링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관점이 있는데요. 모델링을 하는 어떤 작업하는 것,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은 단지 스킬일 뿐입니다. 그냥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모델링 작업을 하는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3D 프린팅 기술을 이용해서 해결할지, 이것이 진짜 중요한 거지, 실제로 모델링을 하면서 작업을 하는 그 긴 시간은 여러분들이 최대한 어떤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향을 찾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복잡한 거는 사실 다른 프로그램도 사용해야 됩니다. 저번에 이야기했었던 3D Max나 아니면은 다른 어떤 유료 프로그램들을 사용해야 되는데, 지금은 간단한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클라우드 기반의 소프트웨어를 활용해서 여러분들도 쉽게 이제 배울 수 있도록, 이렇게 모델링이 되는구나 느낄 수 있도록 오늘 수업 진행할 것입니다. 실제로 팅커캐드라는 사이트는 www.tinkercad.com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요. 마우스 포인트 보시면 이렇게 요 사이트를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그냥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익스플로러보다 호환성이 크롬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구글 크롬을 좀 다운받아서 설치를 하고 이제 한번 따라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구글 아이디가 있으면 바로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구글 아이디를 이용해서 로그인이 가능하고, 이 프로그램의 특징, 이 소프트웨어의 특징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클라우드 기반 3D 모델링 프로이기에 크롬과 훨씬 더 호환성이 좋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크롬을 좀 설치를 해보세요. 일단 로그인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창을 미리 띄워놨는데요. 가지고 와볼게요. 구글 크롬을 설치하셨으면 구글 크롬에 선생님이 이제 로그인 해놓은 구글 크롬 모습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이제 영어로 쳐도 되고요. 그 도메인을 바로 타이핑하기 싫으면 팅커캐드라고 서칭을 해주시고, 여기 제일 위에 나와 있는 유저 팅커캐드 이 사이트에 들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화면이 나오고, 이제 오른쪽에 영어로 할 것인지 한국어로 할 것인지 이렇게 나옵니다. 그냥 한국어가 편하니까 한국어로 트랜스레이트 하겠습니다. 번역을 할게요. 첫 화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고요. 간단히 설명해 드리면 이제 오토데스크라는 회사에서 그냥 교육용으로 만든 3D 모델링 클라우드 소프트웨어고요. 팅커캐드라고 부르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갤러리, 블로그, 괜찮기? 라고 써 있는데 한번 클릭해 볼까요? 그냥 홍보입니다. 홍보, 학습, 어떻게 사용하는지 기본적인, 그러니까 여기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인터페이스 방식이 있어요. 그것을 볼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교육 이렇게 나와 있죠. 사실 이게 온라인으로 선생님이 어떤 클래스를 만들고 그것을 활용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했던 작업들을 구글 로그인 한 상태에서 이제 활용하면서 이제 수업을 할 수 있는데, 사실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플랫폼도 지금 벅차잖아요. 릴로스쿨 활용하잖아요. 그래서 욕심이 나는 거는 여기를 다 가입하게 해서 구글로 연동시켜서 그 아이들 선생님이 봐하다가 팅커링을 시작하고
그 다음에 수업 참여를 해서 여러분들이 만든 모델링 보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거는 좀 수업 시간이 여유로울 때 그렇게 할 것이고, 요 플랫폼을 활용해서 수업을 이제 통제하거나 관리하거나 하진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가지는 클릭해봤죠. 괜찮기, 이게 이제 그냥 학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번역이 잘못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교육 부분, 교사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검색은 여기다가 아무거나 쳐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사 하면은 이렇게 나사의 종류들이 나오죠. 이렇게 초등학생이 만든 것도 있고요, 다른 사람이 만든 것도 있습니다. 팅커캐드의 장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모델링 한 걸 다른 사람하고 쉐어링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요즘에 이제 초등이나 중등 교육에서 이걸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이나 고등학교 2학년 같은 경우는 요걸 배웠던 배울 수 있는 교육과정이 초등학교 중학교 때 없었기 때문에 선생님이 한번 이제 강의로 만들어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검색 부분도 있고요. 로그인을 누르면 이렇게 구글로 로그인 여러 가지가 쭉 있어요. 그냥 자기가 구글로 로그인 해주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냥 이게 애플 아이디도 연동되고 맥PC 연동되고 구글 크롬 연동돼요. 그리고 좀 아까 메인하고 좀 다르죠. 이제 내 클라우드, 내 모델링한 파일을 볼 수 있는 어떤 클라우드 관련된 창이 뜨고요. 거기에도 똑같이 교육축이 있지만 폴더도 만들 수 있고, 그다음 디자인 만들 수 있고, 알림도 옵니다. 근데 이제 그러니까 간단하게 사용할 거기 때문에 이런 기능이 있다고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갤러리는 다른 사람이 디자인한 걸 실시간으로 볼 수가 있어요. 좋아하는 건 하트도 누를 수 있고, 그 디자인을 다운받아서 그 다음에 수정해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 여러 가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있고, 다시 이제 유저 인터페이스, 여기 팅커캐드로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걸 설명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팅커캐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여기 창을 볼게요. 이제 처음 창으로 돌아오면은 내 최근 디자인, 내가 모델링을 했던 것들에 관련된 디자인 파일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PC방에서 혹은 집에서 모델링을 하다가 이제 자기 로그인된 상태에서 모델링을 하다가 다 못할 것 같아, 그러면 그냥 그 자리에서 창 닫아주시고 나오면 그 작업 내역이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클릭하면 다시 불러와집니다. 선생님은 요거는 이제 학교에 쓰려고 만든 건데 형광등을 사가지고 선생님 자리 옆에다가 형광등을, 요 빨간색 부분 있죠? 빨간색 홈 부분에다가 형광등을 2개를 껴서 작은 형광등이라보다 LED 등을 껴가지고 독서대를 만들려고 이렇게 파티션 위에다가 설치하기 위한 어떤 모델링을 했었어요. 이렇게 자기가 이거는 이제 연필꽂이 만들었던 것 쪽도 있고, 그냥 컵도 만들었던 쪽도 있습니다. 작년 한빛마루 컨퍼런스 때 학교 학술 축제 같은 게 있는데, 그때 이렇게 원형 LED를 사서 아두이노를 연결해서 이 LED를 켜게끔 하는 그런 어떤 틀도 이렇게 만든 적이 있어요. 자, 여기까지는 그게 다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모델링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여기 마우스 포인터 보시면 새 디자인 작성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클라우드 소프트웨어가 연동되면서 이렇게 들어가져요. 네. 이제 인터페이스를 간단히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중학교 기술 시간이나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는 2학기 때 나오게 되는데, 그때 투상도에 대한 개념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3차원 물체를 어떤 관점으로 어떤 방향에서 바라봐야 되는지, 그것에 관련된 명칭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것은 이제 여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평면도, 정면도, 좌측면도, 우측면도를 볼 수가 있죠. 이걸 설명하기 전에 마우스 포인터를 보시면 선생님이 이제 스팟 온 더 마우스라고 해서 마우스 포인터와 내가 무엇을 누르는지가 보여지는 그런 프로그램을 깔아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확대를 시키면 휠을 돌리면 위로 돌리면 확대, 아래로 돌리면 축소 이런 식으로 돌리는 방향이 나오죠. 그래서 이 마우스 포인트를 보시면서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설명으로 돌아가서 인터페이스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자, 첫 번째 여러분들이
모노조잉 같은 게 있죠. 근데 2차원이 아니에요. 이렇게 보시면 3차원입니다. 그리고 밑에도 볼 수 있고 위에도 볼 수 있어요. 작업 평면이에요. 근데 첫 번째로 해줘야 될 건 뭐냐면 오른쪽 아래 보시면 여기에 그리드 편집이라고 있습니다. 그리드가 이 모노종이가 나와 있는 이 바닥면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그리드를 누르게 되면 단위는 밀리미터로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뭐 단위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인치, 벽돌이 있는데 잘 안 씁니다. 밀리미터로 우리가 기본적으로 보기가 편하기 때문에 그리드 이제 바닥은 밀리미터로 바꿔주시고 사전 설정이 있어요. 200mm, 200mm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중요한 건데 학교에 있는 3D 프린터의 종류가 신도리코 거고 DP101이라는 모델이 있어요. 이 모델은 150mm, 150mm까지 최대한 뽑을 수 있는 3D 프린터입니다. DP 그 다음 모델이 있어요. 201인가? 하여튼 뭐 그런 모델이 그 다음 버전 모델이 있는데 그거는 200mm, 200mm가 20cm, 20cm씩 뽑을 수가 있어요. 최대한 범위가. 근데 학교에 있는 거는 150mm, 15cm까지 뽑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자기가 갖고 있는 3D 프린팅의 모델이 뽑을 수 있는 최대 한계치 면적에 근거해서 이렇게 바꿔주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모델링 수업을 듣고 자기가 좀 15cm 안에서 150mm 안에서 뭔가 모델링을 해서 나한테 파일을 갖다 주면 선생님께 갖다 주면 선생님이 오프라인 수업인 때 이제 그거를 좀 출력을 해서 여러분들께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처음에 모델링 배울 때는 그냥 150mm로 그리드를 설정하고 이제 업데이트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바뀌어요. 네, 이렇게 바뀝니다. 좌우측 1cm, 그러니까 0부터 1cm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고 끝에 보시면 5mm, 5mm씩 남고 나머지는 1cm씩 해서 15cm, 15cm의 작업 평면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해야지 중앙이 맞기 때문에 여기 끝에가 5mm씩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가 0,0이겠죠. 네,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150mm로 150mm 맞춰놓고 그리드 스냅 1mm로 맞춰놓고 이제 시작을 하는 건데요. 이제 첫 번째로 알아야 될 거는 이제 마우스 좌클릭을 할 때는 이렇게 드래그해서 똑같아요. 한글 파일하고 아니면 다른 윈도우 사용하는 것처럼 모델링 파일을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건 이따가 보여드릴 거고, 그 다음에 마우스의 휠을 클릭하고 돌리면 이렇게 그리드가 움직입니다. 회전이 된 상태가 아니고 회전을 하지 않은 채 그리드 자체가 클릭하고 움직입니다. 이건 지금 휠을 클릭하고 돌린 거예요. 요거에 익숙해져야 되고요. 우클릭을 하게 되면 우클릭한 상태에서 돌리면 이제 그리드 자체가 회전을 해서 모델링 파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좌우측, 정면도, 배면도, 후면도 다 이렇게 여러 방향으로 볼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요거에 이렇게 좀 익숙해지면 좋을 것 같고, 더블 클릭 이런 건 먹히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이제 평면도, 정면도 뭐 이런 게 있는데 일단은 모델링 파일을 하나 갖고 와 볼게요. 자, 이건 이따 설명하고 이렇게 갖고 왔어요. 이렇게 갖고 온 상태에서 마우스 휠을 클릭하고 이렇게 돌려보면 이렇게 좌우 그리드가 회전하지 않는 상태에서 모델링을 그 평면을 작업 평면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클릭을 해서 돌리면 밑에 부분, 위에 부분, 옆면을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근데 내가 이렇게 편집을 하다가 정면을 봐야 되고 뭐 우측면을 봐야 되고 좌측면을 봐야 되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여기 왼쪽에 나와 있는 요 투상도, 기본적으로 설정되는 투상도 평면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평면을 누르면 딱 그냥 바로 보여요. 그리고 휠을 돌리면 이렇게 줌 아웃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맞추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걸 돌려도 요 정육면체를 돌려서 따로 또 모델링 되어 있는 어떤 방향을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정면도를 클릭을 하면 딱 바로 정면도 앞이 보이게끔 되고요. 이렇게 돌리다가 우측면을 클릭하면 우측으로 돌아갑니다. 이것도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밑면도, 그 다음에 쭉 보시면 정면도, 윗면도, 배면도는 뒷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배면도. 다시 정면으로 돌아올게요. 정면도. 그
그 다음에 살짝 내려서 이렇게 사투상법 관점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약에 이렇게, 그리고 모델링 파일을 갖고 왔어요. 다시 모델링 파일을 지우고 싶으면 델리트를 누르시면 돼요. 자, 다시, 그래서 좀 여기까지 이제 인터페이스를 간단히 봤고요. 여기 왼쪽에 나와 있는 거는 되돌리기입니다. 클릭하고 델리트 눌렀는데 내가 작업을 잘못했다. 그럼 여기 되돌리기 키를 클릭해 주시면 다시 돌아오죠. 전 단계로. 컨트롤 Z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근데 컨트롤 Z 키도 먹힙니다. 이렇게 주겠다. 마지막까지 작업까지 했어요. 컨트롤 Z 누르면 이렇게 먹혀요. 되돌리기. 뭐 이 정도까지 보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기본 인터페이스는 여기 오른쪽 보시면 뭐 가져오기. 이거는 이제 다른 STL 파일, 일반적으로 3D 프린팅 관련된 모델링 파일은 뭐뭐.stl로 되어 있어요. 뭐 obj나 아니면 svg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있긴 한데 일반적으로는 STL 파일로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다른 모델링 파일 갖고 올 때는 드래그 앤 드롭 해가지고 여기다 갖다 놓거나 아니면 파일 선택을 눌러서 불러오시면 됩니다. 그 다음 내보내기는 여기 이제 만든 모델링 파일을 내보내는 거고요. 전송하기는 뭐 이메일이나 아니면 다른 어떤 플랫폼으로 전송하는 건데 이건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네. 이게 기반이 이제 외국 사이트 기반이기 때문에 우리나라하고 연동되는 것은 크롬 빼고는 거의 없어요. 그 다음에 작업 평면 클릭하고 눈금자 클릭하고 뭐 이런 게 있는데 눈금자는 이따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여기 보시면 작업 평면 그냥 평면 그대로 돌아갑니다. 눈금자를 클릭하게 되면 그 기준에 근거해 가지고 모델링된 어떤 객체의 사이즈를 볼 수가 있어요. 네. 닫을 때는 이렇게 해서 클릭했잖아요. 여기 눈금자를 다시 클릭하면 없어져요.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작업 평면으로 다시 클릭하고 이제 마지막 이 쉐이프란 표현이 있는데 기본 쉐이프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 이런 모양들이 이제 여기서 팅커캐드에서 제공하는 것들이고 이런 것들을 조합해가지고 여러분들의 공간 지각 능력을 활용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조합해서 좀 여러분들이 표현하고 싶은 것을 만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쉐이프를 보면 쉐이프가 계속 업데이트가 돼서 여러 가지가 있어요. 문자도 있고요. 뭐 텍스트를 옮겼어요. 그 다음에 더블 클릭하고 선택을 해준 상태에서 뭐 문자를 자기 이니셜로 바꿨다. 김. 뭐 이런 식으로 바꿨어요. 15cm 넘어가면 안 뽑히니까 이렇게 바꿨어요. 나중에 이거를 STL 파일을 이제 G코드 변환이라는 거 있잖아요. G코드 변환을 해가지고 3D 프린터가 읽을 수 있게끔 파일을 변화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인쇄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이거 책상에 붙여놓으면 그냥 이름표가 되는 거예요. 뭐 이런 식입니다. 3차원 이렇게 돼 있죠. 네. 그리고 그래서 이제 기본 쉐이프가 제공되는 것들이 있고 한글은 안타깝게도 아직 제공을 하지 않고요. 영어랑 숫자만 이제 제공을 합니다. 그 다음에 뭐 문자를 클릭하면 이제 다양한 모양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뭐 조립품, 여러분들이 이걸 갖고 예를 들어서 뭐 장난감을 만든다, 피규어를 만든다 했을 때 그거 피규어에 관련된 관절 같은 것도 여기서 제공되는 것들이 있어요. 좀 하다 보면 알게 됐는데 뭐 그런 모양도 있고요. 그다음에 조립품은 뭐냐면 이제 회로 설계할 때 그 회로 전자제품의 어떤 커버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뭐 LED 커버나 아니면 모터의 커버 뭐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활용할 수 있고 그냥 아이들 위해서 공룡 관절이나 모양 이런 것도 제공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걸 조합해가지고 자기가 공룡 어떤 피규어 이런 것도 만들 수 있다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사람 인체의 골격도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게 있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UI 세팅을 할 때 우리가 그리드 편집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쉐이프까지 선생님이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쉐이프가 뭔지, 그 다음에 쉐이프를 갖고 와서 이제 간단하게 모델링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인터페이스 설명을 요걸 먼저 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드 편집은 학교 프린터가 150mm이기 때문에 이렇게 설정해 주시고 그 왼쪽 위에 나와 있는 정투상법으로 모델링을 확인할 수 있다. 이거 설명했었죠. 그 다음에 모델 제목을 설정할 수 있어요. 위쪽에. 그리고 작업 앞 뒤로 돌리기, 홈뷰, 객체뷰, 확대 및 축소, 투시뷰까지 이제 설명했었고요. 그룹화, 그룹 해제, 정렬, 대칭 아직 요건 설명 안 했어요. 작업 평면, 눈금자, 다양한 모양 여기까지 설명했는데 그룹화, 그룹 해제, 정렬, 대칭을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자, 상자가 있어요. 이렇게 상자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는 일단 상자를 봤을 때 무엇을 봐야 되냐면 여기 나와 있는 이렇게 스팟들이 있어요. 찍을 수 있는 꼭지점이 있는데 꼭지점을 찍으면 이제 X축, Y축의 그 정육면체의 사이즈를 조절할 수 있게끔 되어 있죠. 100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이제 10cm가 됩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10이라고 하면 1cm가 되겠죠. 그래서 이 꼭지점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10 하면은 1cm가 되고요. 20 하면 지금 이제 Y축만 바꿔보는 건데 이 상태에서 보기 편하게 바꿔볼게요. 이 객체를 클릭한 상태에서 꼭지점 클릭하고 이제 X축, Y축의 어떤 모델링 모양의 크기를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드래그 앤 드롭, 드래그 해가지고 이렇게 키울 수도 있고요. 쉬프트를 누르고 드래그하면 정확한 비율로 이제 커지게 됩니다. 네, 정육면체가 벗어나지 않는 상태에서 이렇게 크기를 조절할 수 있고요. 네, 그렇게 이런 단축키 꿀팁 같은 것도 알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우클릭 해가지고 살짝 내려보시면 여기 이게 있어요. 제일 위쪽에 있는 화살표 모양. 선생님 이게 뭐예요? 이걸 누르고 올리면 객체가 이제 밑에 평면, 그리드 평면에서 띄워지게 됩니다. 이런 경우는 어떨 때 사용하냐면 요 밑에다가 모델링 파일을 다시 넣고선 이 두 개를 합쳐가지고 의지한 모양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좀 띄워져 있는 모양을 만들 때 이렇게 사용하게 돼요. 그냥 이런 게 있다 알아두시면 돼요. 다시 낮추고 싶으면 이걸 클릭해서 이렇게 낮추고 이 실제로 평면 그라운드 부분하고 그러니까 작업 평면 부분하고 모델링 사이에 간격이 나오는데 이거를 일반적으로 영어로 맞추는 게 좋죠. 네, 이렇게 영어로 맞추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 화살표 모양 밑에 있는 요건 당연히 X, Y, Z축, 그러니까 높이죠. 네, 높이의 값을 조절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40으로 하고 싶으면 40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자기가 설계를 하고 그 설계 도면을 보고서 여기다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디지털 스케치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회전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회전할 수 있어요. 딱 회전할 수 있는 키가 보이고 이제 이렇게 회전도 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수평 중심으로 회전할 수 있고 수직 중심으로 회전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모델링 이 덩어리 오른쪽에 나와 있는 쉐이프 덩어리를 합치고 혹은 깎거나 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모양을 만들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나 필통을 만들고 싶다. 필통 아니다. 그 연필꽂이를 만들고 싶다 했을 때는 만약에 연필꽂이를 직육면체로 만들고 X, Y축 가로 세로의 거리가 그러니까 너비가 예를 들어서 5cm짜리를 만들겠다. 그러면 이제 50 해주면 되죠. 네, 50 해주면 되고 높이는 10cm짜리를 하겠다 이러면 이거를 100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휠 돌려서 그럼 여기 가운데 구멍을 뚫어야 되잖아요. 네, 이제 이게 이 구멍을 뚫으면서 깎는 건데 여기서 보시면 상자라는 부분이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이 투명 상자가 있습니다. 이 투명 상자를 이렇게 옮겨주시고 아까 이것의 사이즈가 5cm였죠. X축, Y축이 5cm, 높이가 10cm였으니까 이 투명 상자를 이용해서 이 투명 상자를 이 가운데에 박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5cm로 하면 안 되겠죠. 5cm로 하면 안 되고 예를 들어 4cm로 했어요. 40. 그리고 이것도 40. 그 다음에 높이는 조금 높게 이렇게 해줘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운데로 해서
컨트롤 Z로 하고 네, 이런 식으로 여기서 이제 정렬을 써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지금 이런 모양이 됐죠. 이 투명은 사실은 실제로 그러니까 모델링 되어 있는 거라기보다는 깎아주는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이 두 가지 볼륨을 모두 선택하고 그 다음에 정렬을 눌러요. 그리고 가운데 정렬로 탁 눌러주시면 지금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보시면 정확하게 돌려볼게요. 가운데로 두 가지의 어떤 쉐이프가 이렇게 정렬된 걸 볼 수가 있죠. 가운데로 이렇게. 네. 그러면 아까 우리가 이제 빨간색 그 연필꽂이가 될 부분은 5cm, 5cm로 했고 그 다음에 구멍을 뚫을 부분은 4cm, 4cm로 했으니까 두께가 5mm짜리인 연필꽂이가 이렇게 완성이 되는 거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렇게 그냥 뽑게 되면 밑면이 다 뚫려 있는 상태로 나오게 되죠. 그때 뭘 사용하냐면 아까 선생님이 설명했던 요거 있죠. 다시 선택하고 지금 아까 두 개가 묶여 있었어요. 지금 하나만 따로 선택한 겁니다. 높이를 살짝 낮춘 다음에 여기 띄우는 거, 네. 그리드 평면에서 띄워주는 키 요거를 클릭하시고 얼마만큼 띄울 것인가 우리가 5mm 하기로 했으니까 5mm를 띄워준다 하면은 이제 밑면도 뚫려 있는 상태가 아닌 이렇게 가까이 가보면 이렇게 점선으로 되어 있죠. 수문선이죠. 수문선. 그래서 점선으로 5mm 띄워진 어떤 깎는 형태의 쉐이프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 이걸 이제 어떻게 해요? 이 두 가지를 합쳐놓고 그룹화 컨트롤 G 그룹화를 시켜주시면 탁탁 하면서 이렇게 깎인 연필꽂이의 모양이 완성이 되죠. 네. 이런 식으로 정말 간단한 걸 만들어 보면서 이제 기본 인터페이스를 한번 익혀보는 건데 이런 식으로 어떤 모양이 있고 그 모양을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공간 지각 능력을 활용해 가지고 깎거나 혹은 붙일 수도 있어요. 붙이거나 하면서 이렇게 만들어내는 게 3D 프린팅의 모델링입니다. 이 싱커캐드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모델링이에요. 모델링의 어떤 작업 방법입니다. 그룹화는 당연히 전체 선택하고 해제할 수 있어요. 여기 누르시면은 컨트롤 시프트 G키, 시프트를 더해서 G키까지 누르면 그룹화는 해제가 됩니다. 수정할 게 있으면 이렇게 해제하시면 되고, 요거를 하나의 볼륨으로 만들겠다 하면은 다시 그룹화 시켜주시면 되죠. 그럼 이걸 이제 STL 파일로 해가지고 뽑아내면은 요 내부 구멍이 4cm짜리의 어떤 그냥 간단한 연필꽂이가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변에 있는 어떤 사물을 고장난 부분이 있으면 그 사이즈를 재가지고 여기서 만들 수도 있고요.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원통을 이용해서 이제 옆에 원통을 이용해서 동일한 방법으로 작업을 하게 되면 이제 원통 모양의 연필꽂이가 완성이 되는 거죠. 여기에 자기 이니셜을 넣고 싶다 그러면은 아까 얘기했던 문자로 가가지고 자기 이니셜에 A를 넣고 싶다.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선생님 여기서 색깔은 어떤 걸 의미합니까? 색깔은 단지 구분하는 걸 의미해요. 이게 한글 파일하고는 달라요. 이게 2D 프린팅 방식하고는 달라서 그냥 이 색깔은 작업을 할 때 그냥 각 객체가 구분될 수 있도록 그냥 이 색깔 바꿔도 상관없어요. 이 솔리드의 색깔을 초록색으로 바꾸면 초록색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그냥 실제로 3D 모델링 프린팅을 이용해서 프린터를 이용해서 뽑을 때는 흰색 PLA 플라스틱이 학교에 제공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만들든지 간에 흰색으로 뽑혀요. 그 뒤에 이제 후작업으로 채색을 하거나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 모델링 할 때는 단지 그냥 구분하기 위해서 색을 그냥 나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A자를 요 앞에다가 갖다 놓고 그 다음에 그룹화를 전체를 시켜주시면 요 A자가 이제 양각으로 되어 있는 어떤 자기만의 필통이 이니셜이 나타나 있는 필통이 완성되는 거고요. 이거를 구멍으로 바꿔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호우로 바꿔가지고
요 안에다 집어넣어 주시면은 이제 구멍이 뚫려 있는 상태로 음각이 되어 있는 뭐 이니셜 음각이 되어 있는 그냥 필통 그 연필꽂이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이니셜을 막 넣어놓고 그다음에 이 안에다 LED 집어넣고 그다음에 뭐 전원장치 집어넣고 조명 켜면은 그게 조명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어요. 이렇게 또 하나 볼 거는 그룹화 시킨 거를 쉬프트 누르고 키우면 비례해서 또 커져요. 그래서 사실은 이가 지금 알려드린 인터페이스가 거의 전부입니다. 이 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이 해결해야 될 문제 상황에 근거해서 이제 어떤 모델링 형태가 필요한지 그걸 고민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형태가 필요한 게 이제 실제적으로 스케치가 나오면은 그 스케치를 어떻게 센스 있게 만들지, 어떤 디자인을 만들지, 이 두 가지만 고민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작업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모델링 UI는 여태까지 설명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 다시 이제 복습하는 개념으로 다른 UI는 여러분들이 클릭하면서 좀 헷갈리는 부분이 없을 수도 있지만, 이제 객체를 선택해가지고 나오는 꼭지점과 이런 스팟들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클릭을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사이즈를 여러분들이 수치를 입력해서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내용을 여기에 선생님이 작성해 놓은 거고요. 한번 읽어드리면, 모델링할 객체를 클릭하면 왼쪽과 같이 각 모서리 평면에 점이 찍혀 나오고, 이 점을 클릭하여 위치나 크기 조정을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고,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결국 모델링은 각 소프트웨어를 사용시킬 때 활용하는 인터페이스를 바탕으로 3차원 조각을 붙이고 그 다음에 깎고 다듬어서 원하는 모양을 구현하는 것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은 각자 모양, 그러니까 이렇게 인터페이스를 알려줘도 각자 어떤 모양을 만들 때 접근하는 방식이나 그걸 깎는 방식이나 붙이는 방식이 좀 다릅니다. 달라서 정답은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여러분들이 모델링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요?인데, 댓글 과제로는 실제로 여러분들이 불편한 게 무엇이고 그 불편한 것을 3D 모델링을 통해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어떤 거를 이제 어떤 불편한 점을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댓글 달아주세요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댓글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 조금 두서없이 설명해드렸는데 한번 천천히 이렇게 필요한 부분만 골라서 보시면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싱크헤드를 한 번만 만져보시면, 여러분들 선생님보다 훨씬 똑똑하기 때문에 한 번만 만져보시면 그냥 훨씬 더 잘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모델링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고, 만약에 관심이 있는 친구들은 실제로 모델링을 해서 파일을 갖고 오시고 친구들 앞에서 간단하게 나중에 발표를 하시게 되면 그거에 관련된 내용들은 또 잘 정리를 해서 이제 기록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